여기는 그러면 어떤 걸 하는 농장이에요? 저희는 계란을 파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40일 된 병아리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6개월을 키워야 알을 낳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알을 낳는 어른들이 사는 닭이에요. 우와, 얘네 도망도 안 가네? 아, 내가 얘네들 안 때렸잖아. 우와, 달걀 엄청 많다. 어머머머머머.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보시면 이 중에 대장 장닭이 있어요. 아, 우두머리가 또 있구나. 이 장닭을 이 옆에다가 옮겨 놓잖아요.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싸워요. 아, 여기가. 예. 아, 그래서 이제 금방 꺼내온 계란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쌓이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한 몇십만 마리를 키울 수도 있는 정도의 평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지가 적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키워낸다고 하면 계사 한 동이면 한 4만에서 5만 마리 키워도 될 거예요. 그러면 20만 마리 정도는 키워지겠죠. 근데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지금 4,800마리요.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TV 시즌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자연순환 유기축산으로 닭을 키우고 있는 김성중입니다. 삐약삐약 소리가 아주 막 계속 네. 들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병아리를 키우시는 곳인가요? 알을 낳는 닭이 되기 위해서는 병아리를 키워야 되겠죠. 중간만큼 큰 애들을 가져다 키우는 게 전반적인 건데 저희들은 먹이는 것도 특수하게 먹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먹이체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첫날인 병아리들을 가져다가 그 병아리를 저희 미생물과 사료에 적합화된 애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혹시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예, 있나요? 일로 와보세요. 근데 이렇게 농장 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 계란을 파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닭 자체를 고기로서 파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병아리를 생산해서 병아리를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떤 걸 하는 농장이에요? 저희는 계란을 파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40일 된 병아리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6개월을 키워야 알을 낳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람도 어린 갓난이들이 많이 놀래거나 경기를 하면 어른이 돼서도 놀래고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놀래지 않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리에 근육을 붙이고 애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고 거친 먹이에 적응될 수 있는 닭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병아리 때부터 제가 직접 키워내는 거예요. 아, 저희가 키워나가는 애들은 옥수수 사료를 안 먹이는 닭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고 네. 저희 사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를 먹이면 안 좋은 거예요? 옥수수 사료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완전식품의 계란을 생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완전식품의 계란을 생산하는데 옥수수 사료가 최대의 장애 요소다. GMO의 문제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이 높은 포화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고 저희가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사람도 옥수수를 많이 먹잖아요. 사람도 옥수수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이 먹는 옥수수도 물론 오메가6 지방산이 높아요. 근데 사람이 1년 내내 주식으로 먹진 않죠. 근데 닭은 오늘 옥수수 사료를 주다가 내일 옥수수 안 주고 뚝딱 쌀애기만 주다가 이러면 닭이 적응을 못해요. 또 닭은 생태계에서 저 하위에 있을 만큼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6개월 뒤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커서 여기에서 알 낳고 여기에서 늙어서 여기에서 폐계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1년 반에서 2년을 이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아, 닭 수명이 그 정도예요? 1, 2년 정도? 양질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닭을 오래 키울 수가 없어요. 닭이 늙어지면 알 숫자도 줄어들고 질도 나빠져요. 닭의 자연 수명은 25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희들이 1년 반에서 2년이 되면 채산성에서도 안 맞고 달걀의 질도 떨어진다.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만에 닭을 교체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서 1년 반에서 2년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닭농장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좀 여기 좀 되게 넓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이 뭐 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공간 대비해서 개체수가 되게 적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동물복지 하잖아요. 동물복지에서 얘기하는 게 3.3, 3.3 그러니까 한 평에 27마리까지를 키워도 동물복지라고 해요.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이게 지금 12평 정도 돼요. 12평이면
27마리에 12배를 키워도 동물복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도 사실은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못 쓰지만 예. 법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아,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넓게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동물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한 평에 27마리, 여기에서 324마리가 크면 닭들이 바닥에서 크기는 하고 흙바닥에서 크기는 하지만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평당 8마리에서 10마리 이 사이만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동물복지에서 얘기하는 것에 3분의 1 이하를 키우자. 아, 그럼 이렇게 똑같이 키우는 농장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겠네요? 많이 없죠.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닭은 한 마리라도 더 키우면 돈이잖아요.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네네. 근데 경제적인 개념에서는 돈이지만 내가 완전식품의 음식을 생산하는 음식 식자재를 생산한다고 보면 완전식품으로 생산할 때까지 닭들이 어느 정도 키워야 되겠냐?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여기서 잠깐 좀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키우면 좋은 달걀이 생산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먹이도 옥수수 이런 거 안 먹이고 예. 키우시니까. 그러면 목적이 좋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좀 행복하게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건지. 아, 그건 유기적인 관계예요. 가축이 행복하면 사람이 건강하다. 이 책이 있어요. 자, 제가 키우고 있는 닭들이 행복하고 쾌적하면 그 결과물인 계란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착역은 사람이지 닭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행복은 닭으로 키워야 건강한 계란을 생산해서 네. 사람이 먹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걀은 어디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바로 위에 닭집이 있죠. 거기도 구경하시나요? 예, 예. 오. 아, 여기가 이제 달걀이 생산되는. 예, 여기가 이제 알을 낳는 어른들이 사는 닭이에요. 우와, 얘는 도망도 안 가네? 아, 내가 얘네들 안 때렸잖아. 안 때리니까 얘네들이 안 무섭죠. 병아리는. 병아리는 아직은 나를 때리는 사람일까 아닐까 판단력이 없어요. 아직은 조금 의심하고 있는. 아직은 나 가리죠. 얘네들은 지금 한창인 애들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30대 중후반. 그래서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장 생산 능력도 좋고. 얘네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지금? 작년 6월 20일 날 알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올 6월 20일이 1년이 되겠죠. 근데 얘네가요, 이렇게 놔두면 온 사방에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도 분만실이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도 알을 낳는 데가 이곳이에요. 근데 얘네가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여기 가가지고 나와요? 닭들은 약간 높고 안락한 곳에서 낳고자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약간 어두워요. 그러니까 달걀 낳을 때는 알아 스스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쪽으로 들어가면 신기하다.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예, 여기에 지금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잖아요. 아, 저기 한 마리 올라가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얘는 왜 대기를 하고 있냐면 안쪽에 다른 애들이 알을 낳고 있어서 아내가 지금 공간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닭이 알을 낳고 나올 자리를 비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그 나름대로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금방 이쪽으로 한 마리가 나와. 아, 그거네. 여기가 입구, 여기가 예. 출구네. 그런 입구 출구의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갑자기 문을 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놀랄 거고. 네네. 그래서 내가 문을 열 거라고 노크를 해주고. 아, 있어요. 노크를. 내가 문을 열 거야 하고 노크를 해주는 거고요. 우와, 달걀 엄청 많다. 어머머머머머. 너 왜 이러니? 아, 여기 지금 산모들이 많았네요. 예, 예. 와, 이거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가보시면 네. 계란이 따끈따끈할 거예요. 만져보세요. 만져도 되나요? 오! 금방 난 계란이고요. 하루에 4번씩 이렇게 계란을 직란을 해서 네. 포장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기 보면 하얀 닭 있죠? 네네. 하얀 닭은 수탉이에요. 아빠 닭. 그리고 갈색 닭이 엄마 닭. 그러면 병아리가 여기서 또 다시 태어나겠네요. 이걸 갖고 조건을 맞추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유정란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 닭이 없는 애들, 보통의 우리 시중에 있는 계란들이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웃자고 질문 드리는 건데 예. 고객이 달걀을 이제 한 판을 받았어요. 예. 고객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잘 키우면 병아리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면 1년에 빌딩 하나씩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거구나, 엄청. 네,
따뜻하게 품어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와 적당하게 얘를 전란이라는 걸 해줘야 돼. 지금 걔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장닭들이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는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거죠. 이게 혹시 궁금한 게 여기 있는 닭들끼리 싸우기도 하나요? 장닭들끼리는 싸워요. 자기 영역이 있고요. 네. 자기가 정해진 룰이 있어요. 장닭이 여기 한 10마리 정도 있지만 네. 이 중에 대장 장닭이 있어요. 아, 우두머리가 또 있구나. 이 장닭을 이 옆에다가 옮겨 놓잖아요.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아, 싸워요. 진짜요? 예. 아. 그래서 암탉은 이렇게 옆에 칸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장닭은 거의 안 움직여요. 왜? 장닭이 싸우면 암탉들도 놀래게 되잖아요. 암탉이 놀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키우시면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케이지에 키우는 닭이랑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뭐 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케이지에서 사육을 하면 자연을 통제하고 키울 수 있어요. 케이지에서 키우면서 모든 걸 통제하고 해봤더니 생산력은 분명히 뛰어나요.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자동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은 너무너무 뛰어나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전식품의 계란, 환자도 먹을 수 있고 아토피 있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완전식품의 계란을 생산하다 보니 케이지 사육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시중에 나오는 좋은 계란이 요즘에 거의 저희 계란값을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13년째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13년 동안 딱 한 번 가격 변동을 줬어요. 이게 경제 논리만 갖고 키우면 이 닭을 키우면 안 돼요. 이 닭은 미친놈들이 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대표님 원래 젊으셨을 때 되게 회사가 컸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 이 닭을 못 키워요. 그때 생각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다 떠났어요. 가치관이 확 변하셨구나.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망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엄청 그래도 되게 잘 나가시는 어떤 성공하신 분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사회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잘못 이게 회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때 어떤 충격 때문에 지금 가치관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농사꾼 자식이고 근데 너무너무 못 살아서 자식들이 힘들어할 정도의 농사꾼이 안 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하면 좀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돈이 목적이 아닌 그런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마 닭을 안 했을 거예요. 아, 너무 힘드셨구나. 포기하시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는지. 당연히 포기하고 싶죠. 아, 지금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달걀이 이제 나왔잖아요. 달걀은 어디로 이제 이동해요? 이제 집난장으로 가죠. 여기서 꺼내다가 이제 달걀을 놔두고 거기에서 분리해서 고객분들에게 택배로 나갈 수 있게 포장을 하고 하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뭐 케이지 또는 예. 뭐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키우면 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마리수가 예. 그럼 좀 적어 보였잖아요. 예. 사이즈에 비해서. 예. 그러면 이게 한 몇십만 마리를 키울 수도 있는 정도의 평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지가 적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키워낸다고 하면 계사 한 동이면 한 4만에서 5만 마리 키워도 될 거예요. 그러면 20만 마리 정도는 키워지겠죠. 근데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지금 4,800마리요. 에? 엄청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이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뭐 철학이 어떤 느낌인지 뭐 대충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속 터질 수 있거든요 또. 이 미친 남편하고 살려면 속상해도 미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해해 주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집사람이 저를 컨트롤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풀을 조금 적게 주면 집사람한테 혼나요. 지금은 제일로 무서운 선생이 마누라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금방 꺼내온 계란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쌓이는구나. 거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세척하고 선별해서 고객분들이 네네. 이렇게 약간의 왕겨가 묻었던 흙이 묻었던 계란을 아파트에서 하시는 고객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란은 세척을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원래는요? 예. 왜 그러냐면 닭이 알을 낳으면 이 안에 있는
있는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가 나와요. 사람의 양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걔가 여기를 코팅을 해놨어요. 코팅을 해놨는데 어쨌든 고객분들은 깔끔한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이 물세척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세척기구나. 네, 얘가 세척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란은 또 물이 오래 묻어 있으면 안 좋아요. 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난각이 계란 껍질이 물이 오래 묻어 있으면 또 약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씻어서 여기에서 말려줘요. 이게 건조하는 데고요. 그리고 이게 건조기? 네, 건조해서 나오면 계란끼리 부딪혔던 난각이 워낙 약하던 깨진 계란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깨진 계란을 골라내는 거예요. 얘가. 아, 얘가 금이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얘가 파각기고요. 그래서 이제 파각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서 크기별로 이제 선별이 돼 나오는 거예요. 크기별로. 달걀도 크기가 달라요? 다 틀리죠. 그럼 몇 가지로 구분돼요? 저는 이제 3가지로 구분해요. 아, 그것도 농장마다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있을 거고요.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계란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고객님마다 나는 초란이 좋아. 초란이나 적은 알 보내드리고요. 나는 큰 알이 좋아. 그럼 특란이나 왕란만 보내드리고. 근데 특란이 그래도 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특란이 조금 비싼데 굳이 저는 똑같이 키워진 데서 조금 크다고 해서 비싼 돈 내고 드시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싼 돈 내고라도 먹을란다 그러면 팔죠. 이게 그리고 달걀이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등급이 있잖아요. 예, 난각번호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호가? 저는 이제 작년에는 1번을 생산을 해봤어요. 방사를 해봤는데 방사의 문제점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저는 평사에서 하는 1번보다 떳떳한 2번만 생산한다. 그래서 저는 2번이에요. 요거는 조금 약간 사람들이 듣기에 아니 방사가 최고로 좋은 거지 풀어놓고 키워야 닭들도 저렇게 넓게 키운다고는 해도 그래도 야, 자연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이 생각할 때 방사의 의미를 운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운동이 아니에요. 아까 개사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개사에서도 게을른 놈이 운동을 못하지 게을르지 않는 놈들은 넘쳐나게 운동해요. 운동하기 싫어서 못해요. 근데 방사의 목적은 풀과 곤충이에요. 그 풀이 있음으로 해서 곤충이 오니 풀과 곤충을 전부 계란에 담아낸다는 의미인데 닭들은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평에다가 닭 500마리를 풀어놨다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풀뿌리 다 파헤칠걸요. 그래서 결국은 풀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순환 방목이 아니고는 방목이라는 의미가 그다지 없다. 오히려 환경에 오염만 시킬 수 있는. 닭이 먹으면 싸잖아요. 네. 쌌는데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 오니까 하천으로 흘러가죠. 하천 오염의 주범이 축사 폐기물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방목하는 달걀이 최고죠. 근데 그게 맞기는 그 맞는데 전제 조건이 풀이 사계절 있는 순환 방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맞춰져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 500평에 500마리를 예시로 드셨는데 예. 그렇게 할 거면 최소 뭐 2000평 해서 500마리를 키우면 그게 가능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500마리를 방목하려면 제 개념에서는 2500평쯤은 있어야 된다. 5번 정도는 옮겨갈 수 있어야 풀이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AI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10월부터 이듬해 4월 6개월 동안은 닭이 밖에 못 나와요. 내놓으면 단속을 당해요. 공무원들한테. 방사 금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더니 이놈들이 닭장에 안 들어가. 비 맞고 있어. PD님도 비를 맞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가 걸려요. 닭은 호흡기가 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항생제 내지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닭은 호흡기가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배제한 방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닭이 비가 오면 처마 같은 데 안 들어가나요? 저 볼판에 처마가 어디 있죠? 만약에 피할 때가 있다면요? 다는 안 피하죠. 그래도 그냥 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일부가 비를 계속 맞을 수도 있고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오히려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방사하는 게 그러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에요. 방사보다는 밀도를 좀 낮춘 평사가 훨씬 닭 건강에 좋다. 근데 그 방사가 어쨌든 간에 7월부터 4월까지 그 기간은 방사가 안 돼요. 그럼 그때 1번 달고 나오는 달걀들도 많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위배는 아니에요. 1번을 찍을 수 있는 허가는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는 방사 안 했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2번이 맞죠. 방사를 해서 낳은 달걀만 사실은 1번이잖아요. 예.
근데 10월부터 4월까지는 방사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1번을 달고 나오는 달걀들은 1번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아. 1번을 찍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네네. 지난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 겨울 동안 그 기간에 나는 2번 찍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네요? 방사를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기간 동안은 아. 2번을 찍어.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아세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은 지금 1번 찍는 건 아니지 이런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모든 건 생산자가 생산자 표시를 하고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네. 정보가 타당할까에 대한 선택은 또 소비자의 몫도 있죠. 네. 생산자가 가장 정직하게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1번을 찍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 여기는 방사를 그래도 1년 중에 6개월 정도는 하니까, 이 농장은 1번 농장.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방사 안 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달걀은 건강한 계란이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막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다른 분 거는 난 내 것만 알기도 바쁘다. 그래서 아. 내 거는 1번보다 떳떳한 2번으로 쭉 간다. 근데 이게 혹시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보시고서 저 사람 뭐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대표님의 가지고 계신 어떤 가치관 그리고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참고를 하시는 방향으로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농장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다시 예, 한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아,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토지 부지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지금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까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좀 계신 것 네. 같고 그래도 이게 어느 경제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손자 용돈 줄 만큼은 벌어요. 근데 아들까지 용돈은 잘 못 줘요. 이게 되게 넓어 보여도 구석구석에 닭들한테 겨울에 풀을 줘야 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풀을 키워내는 게 가장 숙제고요. 지금은 풀이 안 나는 시즌이어서 공터같이 보이지만 저기에 전부 야생초 풀들이 나요. 그러면 그 풀은 우리 닭들이 먹어야 되는 최고의 간식이고 그리고 그 풀이라는 게 제 것 계란을 완전 식품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닭한테 먹이는 자재 중에 하나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거 보통은 달걀 하시는 분들이 납품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농협이라든지 뭐 여러 개 이제 그 납품처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은 수익을 내세요? 저희는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정기 구독제로 회원을 받아서 그 회원분들한테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돼요. 아, 뭐 정기라면 그럼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건 각 가정마다 틀려요. 본인들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내줘. 나는 2주에 한 번 보내줘. 네. 예. 그렇다고 나 열알 매주 보내줘. 이렇게는 안 되고요. 네. 최소 포장이 20알씩 포장이 돼요. 아니 근데 그것도 엄청 까다로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씩 다 다르게 해놓으면 이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걸 컴퓨터가 아는 거죠. 아 그거는 알아서. 전에 제가 한 4, 5년 동안은 네. 제가 직접 카렌다를 크게 만들어서 네. 제가 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한테 맞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닭이 가장 민감한 게 또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 되게 네. 민감하잖아요. 지금 13년 하셨다고 했는데 위기가 없으셨나요? 위기 있었죠. 이렇게 아. 고양시에 있을 때는 다른 농장에 AI가 와서 제 거 살처분도 2번 당해봤고요. 살처분이면 다 죽이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컨 농장을 항상 따로 하나를 더 두고 2개를 끌고 가요. 아 끌고 여기 가고 말고도 한 개가 안정성을 못 받쳐주면 망하잖아요, 제가. 연천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천으로 왔고요. 지금 저희 아들이 한 3년 정도 배우고 있어요. 아 물려받으시려고 가업을? 예, 저는 한 걸음씩 뒤로 빠지고 아들이 한 걸음씩 다가와서 제가 아. 발을 다 뺄 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양시에서 제가 만들었던 저한테 맞춰서 모든 걸 몸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져 있던 것에서 아들이 조금은 몸을 덜 쓰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안정된 농장을 구축을 해주고 제가 발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좀 더 시스템화를 시켜서. 네, 네. 이게 그럼 나중에는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규모 커질 수는 없어요. 이 규모보다 더 크면 아들한테 죽으란 소리예요. 저도 이보다 더 키우면 진짜 이제 도망갈지 몰라요. 이건 365일 쉴 수가 없고요. 워낙 평생을 안 쉬면서 해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 달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도 가능할까요? 신청은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나 오늘 신청했으니까 내일 보내줘,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신청해놓고 그래도 많이 짧아졌어요. 작년 중반기에는 한 4개월 걸렸는데 조금은 기다림의 즐거움을 즐기셔 주셔라. 거의 해외 배송 느낌인데. 유난의 자연숲 농장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판만 주문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전기 구독만? 계란이 남아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네. 계란이 남아있는 게 없이 정기 구독도 한 달 반, 2달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그 시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거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정기 구독이겠네요? 100%. 아, 100%? 그래서 저희는 그 정기 구독하시던 회원분들이 빠져나가야 새로운 회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농장 병아리부터 선별장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철학 또는 가치관, 그리고 또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 좀 들어보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관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거고, 또 반대로 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동물 복지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최고로 좋은 회사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있으시다면? 미친 농사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식탁이 과거에는 충분한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식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독을 뺀 식탁을 만드는 게 지금 식탁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힘드셔도 현장도 한 번씩 가보시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권리이고 의무다, 그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연천은 오셔도 볼거리도 많으니 농장도 한 번씩 오십시오.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